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왜 대학교보다 학원이 수료율이 낮을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학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취업 또는 연봉 상승이죠. 학원은 기본적으로 성과주의고 그게 이제 학원의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게 일반적이죠. 왜냐면 대부분은 이제 현실적인 그런 벽에 부딪혀서 내가 빠르게 취업하고 싶어서 그래서 국비 지원에서 뭐 4개월 한다든지 6개월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뭐 취직을 할 수가 있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성과주의라기보다는 그냥 대학교를 나오는데 주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그런 근거들이 굉장히 근거 없는, 그러니까 그게 아무런 근거 없는 그냥 사회적 합의된 그런 약속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합의된 약속이라는 게 그냥 근거는 없는데 왠지 이럴 것 같다라고 대중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이미지거든요. 그 예전에 제가 그 처음 보는 사람들 만났을 때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뭐 10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프리랜서 하면서 돈 괜찮게 벌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 억대 연봉 치고 있었고, 그래서 뭐 나름 뭐 괜찮게 자부심 가지고 살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저 볼 때마다 저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네, 개발자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힘드시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뭔가 나는 공감할 게 없어서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로 저를 정의 내리는 거죠. 근데 물론 힘든 부분은 있지만 어느 직업이든 다 힘든데 유난히 이게 되게 동정하는, 막 되게 엄청나게 야근을 많이 하고 막 힘든 그런 느낌으로 묘사를 좀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변호사나 뭐 의사 같은 어떤 전문직한테는 그렇게는 잘 안 하잖아요. 되게 멋있게만 보고. 그래서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그런 이미지처럼 사회적으로 전공자는 컴퓨터공학 전공자든 어느 전공자든 졸업을 해서 나와야 굉장히 잘할 것이다라는 이상한 그 아무런 실용적이지 않은 그런 접근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전공자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팀노바는 보통 한 40% 정도가 전공자거든요. 요즘은 그러니까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 40% 정도는 전공자들이 오는 편인데, 이 친구들이 뭐 어설픈 학교 나온 애들이 아니야. 막 그 저희가 지금까지 전공자들 받았던 친구들 보면 저희가 나름대로 소수정예라 그렇게 많은 학생이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뭐 고려대 컴공 친구들 되게 많이 왔었고, 그리고 좀 보면 은근히 괜찮은 학교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서울에 뭐 그 공부 좀 했다는 친구들. 근데 그 정도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왔음에도 코딩을 못하는 걸 많이 봤죠. 저 병특 할 때도 많이 봤었고. 이게 왜 그러냐면 대학교에서 한 번에 막 과목을 막 한 학기 8가지를 보는데 전공을 그 중에서 한 60% 70% 선택을 하면 여기서 일단은 뭐 교양의 비율이 너무 낮은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냥 학점에 목을 매니까 결국에는 그 학점 순으로 이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시간표랑.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이게 단계별로 되게 그 코딩 쪽에 많이 이렇게 그 중심을 두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좀 전공이 좀 이상했던 게, 뭐 예를 들면 C 수업이랑 자바 수업을 같이 들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C는 절차 지향이고 자바는 객체 지향인데, 객체 지향 언어를 동시에 같이 쓴다. 그리고 JVM을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라는 거를 동시에 진행을 하면 이게 소화가 가능하면은 너무 좋은 거지만, 사실 대부분은 하나에만 보기도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자바에서는 포인터가 안 나오는데 사실은 포인터가 숨어 있습니다, 내부에. 그런데 자바에서는 포인터란 개념이 내가 그 좀 고급 레벨로 가지 않는 이상은 크게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데, C에서는 뭐 이 포인터가 너무 많은 거야. 막 문자열부터 벌써 막 포인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근데 이거 두 개가 같이 병행이 안 된다니까요. 웬만한 천재가 아닌 이상은. 그런데 그런 수업이 아무렇지 않게 비전문가들, 그러니까 학생들은 비전문가잖아요, 아직은. 그런 상태에서 전공을 그냥 선택해서 단순히, 역사가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외우면은 되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과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떤 과제를 직접 내 나름대로 해결해 버릇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코드라는 게 짜면 정답이 있는 것 같지만 물론 뭐 그런 거는 정답이 있겠죠. 학교에서 뭐 학사 레벨에서 하는 뭐 정렬 알고리즘을 짜오세요. 뭐 요 정도 수준이면은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되게 유명한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같은 거를 해결하라고 해도 만약에 100명의 개발자가 같은 어느 정도 약간 복잡도가 있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100명이 다 코드가 똑같지가 않아요. 조금이라도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게 이 분야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각자가 해결한 경험이 많은데 하나도 하기 힘든데 과제를 8개를 해가면서 아무리 교양이 가볍게 된다고 해도 전공들이 무거운데 하나하나가 이해도 안 되는데 그 수업을 그냥 듣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한 1학년 때는 의욕이 넘쳐. 근데 한 2학년 되면 내가 C 언어나 앞에서 선행이 안 되면 예를 들어 수학도 똑같고 영어도 똑같은데 기초 레벨에서 내가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가면 기초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학점만 잘 받으면 된다. 나는 F만 안 받으면 된다라는 이상한 그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현업은 여러분들의 성적에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요. 근데 성적을 보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그냥 고만고만한 신입개발자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그나마 같은 학교라면 이 친구가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해서 조금이라도 옥석을 가리는 성실함을 보는 정도지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개발 잘하면 저 게임 쪽에도 제가 뭐 학교 첫 번째 전공이 게임공학이라서 그래서 게임 개발 쪽에 그 교수님이나 이런 선배들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때 얘기를 좀 해봤을 때 대부분 그쪽은 고졸들도 많이 뽑고 고졸들도 고졸들인데 그냥 고등학생도 많이 뽑아요. 그래서 저 병역특례 할 때 만났던 어떤 동생도 되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친구도 돈 되게 많이 벌었을 텐데 게임이 몇 개가 대박이 나가지고 국내에서 그 친구 같은 경우도 고등학생 때부터 대기업에서 일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네카라쿠베 당토 중에 하나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또 다른 알던 학원에서 만났던 친구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일을 해서 지금 막 경력이 저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사 다니면서 같이 학원을 다니던 친구였거든요. 제가 고등학생 때 학원을 다닐 때. 근데 그렇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다니던 회사가 뭐 어설픈 회사들도 아니에요. 막 NC소프트나 막 이런 되게 그 정도 급의 회사들 그 당시에 NC소프트급이라면 이제 몇 개 추려지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도 진짜 잘하는 그런 뭐 어린 학생들은 다 쓴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쪽만의 그런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되게 사람들이 에이 너무 뜬구름 잡는다 싶어가지고 잘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연봉 5천, 8천, 막 7천 신입 개발자들 그렇게 많이 보냈잖아요. 연봉 5천 이상으로 지금 3년째 아예 거의 뭐 부동 없이 무조건 졸업만 하면은 다 그 연봉으로 어떻게든 해서 보냈거든요. 모든 친구들을. 그 최근에 제일 오래 걸린 친구도 한 2달 걸렸는데 그 친구가 그래도 5,500 이상으로 2개 붙어가지고 그 중에 골라서 갔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36살에 비전공자인데도 이런 경우가 가능한 이유가 사람들은 자기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기가 아는 것만 맞다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전공을 2개를 했고 뭐 3년하고 2년 이렇게 다녔으니까 한 5년 정도 다녔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저 때랑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전공 수업이. 달라진 게 없는데 이거 자체가 좀 비효율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실제로 졸업생들 보면 컴공 졸업생들 보면 거의 저 그냥 비전공자라고 봐주셔도 돼요 라고 말하는 전공자들이 진짜 많이 와요. 팀노바에. 그래서 저도 제 졸업생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그니까 저 학교 다닐 때 졸업한 친구들 얘기해보면, 제대로 코딩할 줄 아는 친구들이 20% 남짓, 그리고 제가 졸작을, 만들어주는 알바를 어렸을 때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21~22살 때 용돈벌이를 했었는데, 그때도 참 처참했죠. 그리고 선배들도 많이 도와주고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좀 처참해요, 실제로. 그래서 뭐 요즘도 뭐 졸작 전시회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학교들 졸작 전시회 같은 거를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팀노바는 왜 수료율이 낮을 수밖에 없냐면 그냥 어설프게 하면
계속 더 단련을 시켜요. 그리고 연봉 5천에 걸맞는 개발자를 만들기 위해서 당금질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이게 부족하다 이게 부족하다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길어지는 친구들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선상에서 출발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막 되게 부당하게 했으면 이미 졸업생들이 들고 일어났겠죠. 너무 부당하게 사람을 몰아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졸업생들이 뭐 만족해하는 편이고, 그리고 뭐 팀노바를 수료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IT 업계를 포기하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한번 취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사실 되게 나름대로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현업 가서 잘 일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히 이렇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런 어떤 학원에서는, 특히나 팀노바에서는 그냥 어쨌든 이 친구들이 팀노바라는 게 하나의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에게 팀노바 출신은 되게 실용적인 실력이 있다, 이 친구들은 뭘 시켜도 불만 없고, 피해식 많으면은 내가 시키지 않은 거를 시켰을 때 뭔가 입이 대빨 나오는 애들 되게 많은데, 팀노바에서는 아니야, 그게 너가 새로운 거를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야 라고,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 또는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가르침이죠. 그렇게 해서 제가 정말 좋은 기회를 많이 얻었었거든요, 현업에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연봉이 빠르게 상승을 했고, 실제로 제가 아는 되게 잘하는 개발자들, 손꼽는 개발자들을 보면 멀티랭귀지나 멀티플랫폼 개발자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뭐 하면 하는 거지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다들 워낙에 공부도 많이 하고 잘하니까. 그래서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업계의 상위 티어의 표준인데, 그런 게 보편적이지 않은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뭔가를 잘하면, 잘한다고 얘기하면 공공의 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질투도 되게 많고 사람들이. 근데 질투가 많은데 제일 위험한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도 많잖아요 사실.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자기가 별로 노력을 하지 않아서, 분명히 노력하면 사실 업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상대방을 까내리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티를 잘 안 내려고 하죠. 그냥 조용히 자기 일 해요, 대부분은. 그냥 시니컬하게. 그래서 뭐 아주 중요한 순간에는 확실히 얘기하죠. 연봉 협상이라든지 이직을 할 때는 확실히 얘기하지만, 저도 회사에서 재수없는 걸로 많이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회사에서도 기계견 팀장님이 저랑 같이 일하게 된 이유가, 그때 좀 답답했던 게 해소돼서 저랑 같이 일하는 게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셨냐면, 자기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자기가 물어봤을 때 제대로 동작하는 게 별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오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걸요? 얘기하면 제가 말하는 건 다 되더래요. 그러니까 저는 성격이 안 좋은 거 인정하고 막 그런 거 하겠지만, 제 T식 공감이라고 해야 되나? INTP다 보니까 T식 공감을 하자면, 결국엔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이득을 보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그 사람의 공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공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냥 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징징대는 거 아무 의미 없고, 그리고 어차피 이 회사 별로다? 난 바로 이직이야. 나는 무조건 그래. 난 바로 이직이고 그쪽에서 돈 많이 준다고 하면은 바로 이직을 하죠. 근데 이쪽에서 나한테 되게 잘해주고, 내가 스트레스 안 받게 배려를 많이 해줘. 그러면은 돈 차이가, 내가 그거를 계산을 해요. 저울질을 해요. 되게 계산적이라고, 되게 안 좋은 인간처럼 볼 수 있는데, 원래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천사 같은 이미지의 그런 연예인들도 불쌍하다고 어떤 자기보다 많이 급 떨어진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잖아요. 보면 또 막 재벌이랑 결혼하고 그러잖아. 엄청 부자들이랑 결혼하고. 다들 사람들은 앞으로는 티를 내지 않지만 결국엔 자기한테 궁극적으로 이득을 주는 걸 쫓아가게 돼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를 항상 제가 무시하지 말고, 그리고 피해의식은 없는 게 좋다. 이제 진짜 그 회사가 진짜 이상하면 진짜 싫은 사람들은 이직을 하지, 그 회사에서 노조 만들고 이거를 바꿔라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근데 제 말이 되게 불편할 수 있는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이 그냥 이런 거니까. 뭐 제 생각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게, 특히나 전공자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냥 코딩만 하세요. 딴 거 그냥 F만 맞지 말고 그냥 코딩 위주로 하시면 이론도 막 들어와요. 왜냐면 지금 제가 정보처리 기사나 정보처리 이런 산업기사 필기 교과서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실제로. 그러니까 코딩을 하고 난 다음에 전공 서적 보는 게 훨씬 여러분한테 이득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코딩을 일단은 좀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C 언어 같은 거를 좀 잘하면
어떤 그 좀 더 하드웨어 레벨에서 많은 게 보여요. 그러니까 좀 물론 이제 어셈블리어로 하는 게 더 정확하긴 한데 그래도 C 언어 정도면은 진짜 밸런스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 오히려 하드웨어나 저 이론 공부할 때 진짜 도움 많이 되니까 언어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코딩 안 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제가 졸업을 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딩 필수. 그래서 학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학원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대학교는 코딩을 못해도 졸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코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증명해 주진 않는다. 제가 봤을 땐 5명 중에 1명 정도만 코딩을 그래도 그 1인분의 신입 기준의 1인분 정도는 하는 경우가 있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 사실상 교육은 80%가 실패한 건데, 80%의 학생이 코딩을 못한다는 건, 특히나 컴공 학생들이 못한다는 건 80%가 실패를 한 건데, 문제는 그런 80%의 학생들도 일단은 졸업이 가능하다. 그 얘기는, 졸업 커트라인이 되게 느슨하다. 즉, 학교만 나오면 된다라는 이상한 그런 생각으로 한다. 우리 작은 매형도 컴공 그 졸업했는데 코딩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직업 하세요. 근데 그 당시 졸업하고 얼마 안 되셨을 때 같이 뭐 제가 뭐 회사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렇게 했었는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완전 다른 직종에서 일하시는데, 그런 많이 봤어요. 저는 제가 교육하면서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회사 일하면서도 뽑을 때도 너무 그런 친구들 많이 봤고 엄청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쪽은 그냥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공에 몰빵하세요. 전공 중에서도 일단 언어가 안 되시면 3, 4학년 가면은 막 TCP/IP 하고 막 이렇게 또 뭐 하지? 뭐 이것저것 많이 해요. 뭐 3차원 그러니까 게임 쪽에서는 3차원 그래픽스도 했었고, 뭐 모션 캡처 막 장비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엔진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런 걸 직접 할 필요가 없는데, 옛날에 뭐 모션 캡처 장비에다가 학교에 이거 들어왔다고 막 그 막 연결하고 막 실제 게임에 연결하고 막 그런 수업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할 거예요, 그게. 근데 아무튼 그런 걸로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코딩이 안 되면 애초에 그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장 낮은 레벨에서 제대로 이제 만드신 다음에 하나하나 올라가는 게 가장 빠르다. 그리고 생각보다 집중해서 하면은 그 쭉쭉 올라갈 수 있어요. 사실 뭐 전공자들 뭐 힘들다 많이 얘긴 하지만, 현직자들 특히나 좀 소위 이제 1인분 이상 하는 좀 잘한다는 현직자들 입장에서는 현직에 와서 공부하는 것 대비 한 20%도 안 돼요. 그 학사에서. 그래서 석사 박사가 그래서 존중을 받는 게, 공부하는 양이, 특히나 IT 박사들은 보통 한 5년 걸리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박사학위만. 석사는 2, 3년이지만. 근데 그렇게 공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학사에서 본인이 좀 어느 정도 좀 잘하고 이래야 석박사 가서도 연구 레벨이 달라지지. 그래서 어쨌든 그냥 무조건 코딩입니다. 그래서 코딩만 집중하시고 나머지는 일단은 그 다음 순위로 가져가셔도 좋아요. 막 수학, 영어 뭐 잘하면 너무 좋은데, 일단 코딩이 되고 난 다음에 두 개를 같이 하는 게 차라리 좋지 않나. 이론도 마찬가지고 일단 코딩이에요. 그냥 무조건 코딩. 코딩하면 이론이 잘 보여.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